75살이 되신 저희 아빠의 어느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어른아이가 남아있구나. 아,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한 생애에 걸쳐서 노인이 된 이 어른에게까지 영원히 한 부분의 결핍으로 어떤 애잔함으로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 콕 하고 박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고르기니가 간다. 방고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며칠 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저희 친정 아빠가 저희 집에 오셨고, 저희 남편, 그리고 저희 아빠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저희 남편이 저희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버님 어린 시절이 너무 궁금해요. 아버님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셨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남편의 질문을 듣고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아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문을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는 그냥 늘 아빠셨으니까요. 제가 태어났을 때도 아빠셨고 지금도 아빠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어린 시절에 엄마와의 관계도 분명 존재했을 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미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빠가 그냥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참 좋은 분이셨지. 가끔 엄마 보고 싶을 때 있어. 그냥 이 정도의 대답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진중하게 답변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저희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있잖아. 엄마가 좋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 아빠가 할머니를 한 번도 좋아하신 적이 없다고?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유복자세요. 저희 아빠가 뱃속에서 6개월일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할머니는 남편 없이 3남매를 키워내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막내셨어요. 태어남과 동시에 아버지가 안 계셨던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아빠의 역할을 지켜보면서 우리 아빠가 아빠로서의 역할이 좀 서툴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아빠는 아빠가 없었으니까 아빠로서의 역할 모델을 보신 적이 없어. 그래서 서투신 거야. 그냥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런 질문을 이렇게 여쭤보았어요. 엄마가 좋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궁금해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야. 남편 없이 혼자의 힘으로 3남매를 키워내신 거 재혼도 하지 않으셨고 3남매의 엄마로서 희생하고 노력하시면서 열심히 사셨던 그 모습은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기도 해. 그런데 엄마로서 나에게 해주었던 그 모습들에서는 조금 아쉽거나 서운한 점이 남아있다. 특히나 너희 부부, 그러니까 저희를 가르치시면서 너희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 그리고 지안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나는 어린 시절에 저런 기억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사실 저 어린 지안이가 부러울 때도 있어. 라고 75이 넘으신 어른이, 그리고 노인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아빠가 이런 기억이 있으시대요. 친구들과 함께 자치기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재밌었고 한참을 재밌게 놀이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소를 끌고 나가서 여물을 먹이라는 거죠. 아빠는 더 놀고 싶었대요.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이 놀이 계속 하고 싶어. 하지만 남편 없이 한 가정을 꾸려나가야 했었던 할머니는
남자의 역할을 본인이 가져오다 보니 엄마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 아니면 가정에서 꼭 필요한 일거리들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셨던 거죠. 막내인 저희 아빠가 하셔야 되는 일은 소의 여물을 먹이는 일이라고 일이었나 봅니다. 소의 여물을 먹이라고 불호령이 떨어진 할머니가 무서워서 자치기 놀이를 멈추고 소를 끌고 들로 밭으로 여물을 먹이기 위해서 가면서 아빠 그때 눈물이 나셨대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더 놀고 싶다는 마음이셨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매일 야단만 치시지? 놀이를 멈추고 소의 여물을 먹이기 위해서 가는 나를 왜 단 한 번도 칭찬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일에 그때 엄마가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었지? 그런데 이렇게 엄마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도 지금 그때의 기억이 이렇게 아픔으로 쓰라림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그때 듣고 싶으셨던 말씀은 고마워라는 말씀이셨나 봐요.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으셨대요. 왜냐하면 가정의 일을 온 가족들이 함께 분담해서 도맡아 했으니까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표를 보시고는 할머니께서 늘 회초리를 드셨대요. 아빠는 없는 시간 쪼개어가면서 나름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할머니의 기준에는 성이 차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빠의 성적표를 보고 긴 회초리로 꽤나 많이 종아리를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빠는 좀 억울하기도 했대요. 엄마가 나에게 공부할 시간 주지 않았잖아.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주지 않았으면서 왜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나를 야단치는 거야, 혼내는 거야, 나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물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님이 엄마에게 듣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이 말 듣고 싶으셨대요. 잘했다. 너 잘했어. 그저 한마디면 나 충분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나는 왜 그동안 우리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나는 왜 그런 질문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뭔가 원망도 있었고요. 아빠의 어린 시절을 조금만 더 빨리 들여다보았다면 아빠가 나에게 아빠로서 했었던 역할들이 서운함이 아닌 조금은 더 깊은 이해로 다가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든 생각은 75살이 되신 저희 아빠의 어느 마음 한 구석에 여전히 어른아이가 남아있구나.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한 생애에 걸쳐서 노인이 된 이 어른에게까지 영원히 한 부분의 결핍으로 어떤 애잔함으로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 콕 하고 박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던 엄마를 떠올렸을 때 저희 아빠가 떠올리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키워주지 않으셨음에 대한 원망인가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데려가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섭섭함인가요? 비싼 옷, 좋은 음식 먹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인가요? 조금 더 나에게 배움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뭔가 불만인가요? 다 아니죠. 그저 아빠가 듣고 싶으셨던 건 정서적인 응원과 지지였습니다. 고맙다 한마디, 너 잘하고 있어, 잘했어 라는 한마디. 아빠가 듣고 싶으셨던 말씀은 잘했다 그리고 고맙다 단 두 마디였던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부모로서의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은 늘 자식들에게 조금 미안하잖아요.
다른 부모에 비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너를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좋은 곳 데려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더 좋은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오는 개념이에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개념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그런 거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훗날 우리 부모를 떠올렸을 때는 무엇을 기억할까요? 부모가 나에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지 못했음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결핍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신 부모님께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조금 섭섭함과 아쉬움을 느끼나요? 정서적인 공감과 응원입니다. 별거 아니죠. 돈 들지 않잖아요. 내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잘났지 않기 때문에,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해줄 수 있는 가치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 고맙다. 그리고 너 잘하고 있어. 라는 응원입니다. 많은 생각 드시죠?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끼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오늘도 우리 아이에게 고맙다. 그리고 너 잘하고 있어. 엄마는 응원해. 라는 돈 들지 않는 격려, 그리고 감사함 많이 많이 표현하는 하루를 보내려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한켠에 큰 울림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서스럼 없이 많이 많이 전해주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응원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